이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이 통하면 일본도 10년 잃어버린 10년으로 끝나야지. 근데 10년 주기설이 힘들다. 왜냐면은 첫 번째,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은요, 원래 10년 주기설, 이 10년 주기설이 있잖아요. 요 고점의 시기가 2021년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 고점의 시기는 2018년 11월이었어요. 2013년쯤부터 서울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죠. 이때는 서서히 오르다가 이게 한 5, 6년, 6년 정도 오른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거 한 4년. 그리고 다시 오른 거. 근데 10년 주기설도 아니고 IMF,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2019년이니까 거의 11년마다 한 번씩 주기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6년 오르고 5년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때 미중 무역전쟁 터져가지고 잠깐 올랐던 거, 이게 2019년 7월부터 올랐던 게 이게 데드캣 바운스였다. 원래 2008년 9월부터 떨어지다가 2009년 3월 4월쯤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던 이 데드캣 바운스랑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였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올라갈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실 부정의 단계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터졌던 게 코로나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 나고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시 떨어져야 되는 시기가 왔죠. 여기서 10년 주기설이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 고점이 10년 뒤에 더 올라가더라도 이 고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때 PIR은 18.5까지 올라갔고 이 PIR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90년대 일본 버블이 18.2까지 올라갔는데 PIR이 18.5까지 올라갔었어요. 문제는 2019년에 통계 개편하면서 1년 정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18.5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일본의 버블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10년 주기설이 아니라 코로나 때는 10년 주기설에서 오버슈팅이 났기 때문에 10년 주기설대로 가더라도 2018년 가격보다는 높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 때 가격보다는 높기 힘들다. 그리고 그 코로나 때는 비정상적인 저금리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저금리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10년 뒤에 0.5%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은 인구 감소는 둘째치고 수요 감소가 어마어마하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혼부부 10년차 요걸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일본 부자 아빠, 신혼부부 10년차 수요를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긋난 게 뭐가 됐었죠? 우리나라 옛날 생각해 봅시다. 저기 부모님 세대 생각해 볼게요. 처음부터 집 사서 결혼하신 분 있어요?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물론 그때는 내가 안 태어나서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결혼하시자마자 집 사서 결혼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다. 지방에 원래부터 부자였던 집안 아니면. 이거는 보통은 통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죠. 보통은 신혼부부가 둘이 열심히 모아서 10년 뒤에 집을 사서 신혼부부 10년차가 많아지면은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나라 상황을 봐봐라.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 자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신혼부부 10년을 모아도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부모 세대가 집을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둘이 돈 모아서 집을 산다. 10년 동안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자 집이 잘 살아서 여자 집에서 집을 해줄 때도 있고 남자 집이 잘 살아서 남자 집에서 집을 해줄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부동산의 태반을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 놓고서 가격을 계속 올려놓으니까 청년층은 돈을 벌어도 못 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모 세대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 쪽 집안도 아내 쪽 집안도 부모 세대가 다 가난하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딱 이제 집값 계속 올라가는데 너네 둘이 평생 벌어도 못 사는데 둘이 결혼해서 어떻게 언제 집 사고 어떻게 할 거냐. 돈 많은 부모 있는 집 사람이라도 만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인율이 개판이 되는 거고. 왜냐면 10년 뒤에 사야 되고 10년 뒤에 살 가격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폭등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때만 되면 폭등하죠. 10년 주기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러면은 이 10년 차 신혼부부가 많아지느냐? 우리나라 혼인율 어때요? 1000명당 3.7명.
2022년 6.4명에서 3.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가 줄어도 가구가 늘어나니까 수요 증가로 집값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앞으로 옆에 나타난다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쁠 정도로 비웃어 주시면 됩니다. 청년층 중에서요, 청년층 1인 가구 60, 70%가 월세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집 사요? 왜 월세 살아요? 60, 70%가 월세 살고 그러니까 결혼 못해서 1인 가구로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사는 수요가 돼서 집값이 올라간다. 굉장히 생각이 젊으신 분이죠. 청년층같이 굉장히 젊으신 분이라서 뇌마저도 주름 하나 없이 뽀송뽀송한 피부, 주름 하나 없는 깔끔한 피부, 그게 뇌에도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리고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수요 감소,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게 요 언론이나 그 다음에 요 언론에 속해져 있는 무슨 패션지인데, 패션지에서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를 저격하더라고. 이 이야기하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라이트하우스는 저것만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했지만요, 인구 감소가, 개불도 모르는 인간들이 인구 감소가 수요 감소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인구 감소가 되면요 경제 규모가 감소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돈을 잘 벌까요? 중국이 돈을 잘 벌까요? 개인적으로 중국이 돈을 잘 벌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잘 벌까요? 평균적으로. 근데 규모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300만원씩 벌고 중국인들은 한 200만원 밖에 못 번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이고 중국은 12억이에요. 그럼 전체 GDP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인당 GDP는 높아지더라도 전체 GDP는 계속 줄어드는 거고, 이 인구 감소에 따라서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걸 맞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옆 나라 일본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소멸하고 인구가 적은 나라가 잘 살까? 인구가 적은 나라는 뭐가 부담이 많이 되냐면요,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청년층이고 여기가 노년층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문제는 일자리 적은데 청년층 적어져서 다행이네가 아니라요, 요 몇 명 안 되는 청년층이 이 노년층을 지탱해야 되는 부양비를 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일하는 사람이 80명이고 노년층, 소년층 해가지고 20명이다 했을 때 부양비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200만원이 필요하다 한 달에, 그러면 요 80명은 한 달에 50만원씩만 내면 돼요. 80명이 50만원씩 내면은 20명한테 200만원씩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5대5까지 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돈은 250으로 올라요. 그럼 이 사람들은 250씩 줘야 돼요, 부양비를. 그러다가 인구 감소가 지속돼서 우리나라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반대로 가봐요.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사람들이 필요한 돈의 몇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이 안 되니까 돈이 모일 수가 없어요. 청년층이 돈을 열심히 벌어도 그걸 다 세금으로 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노년층, 지금 우리나라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노인 빈곤이 심각하죠. 국가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대비를 안 해줬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양을 누가 해야 되냐? 자식 세대가 해야 되는데 자식 세대가 해결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가 끼어가지고 죽어나는 게, 부모는 봉양했는데 자식 봉양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고, 그러니까 인구는 더 줄어드는 거고, 문제가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노년층에 대한 노후 대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막 목매지 않는데, 노후 대비가 안 되니까 집도 안 사면 평생 내가 이렇게 떠돌이로 살 테고 폐지 짓고 살 테고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러니까 심지어 농담 삼아서 나이 먹고 폐지 주면은 비참하니까 지금부터 폐지를 줍자, 뭐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청년층에서, 그 다음에 중년층에서, 장년층에서, 즉 생산 가능 인구에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거고, 지금이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꽉 쥐고 있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이게 변해갈 텐데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일본에서 왜 잃어버린 10년이 나왔냐? 단순히 그냥 인구가 감소해서, 단순히 부동산이 폭락해서, 단순히 뭐 엔화 가치가 뛰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사회 현상이 겹쳤고,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세태가 중국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더 먼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의 사토리 세대랑 똑같은 게 우리나라에 뭐예요? M4 세대 아니에요. 일본의 초식남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초식남들 천지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다를 거다. 웃기지도 않는 말이다. 그거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